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수익형 부동산 관심들 많으시죠?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윳돈이 모인다고 해서 머니스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파트만큼 잘 지었다고 해서 아파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오피스텔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익형으로 투자할 만한 부동산 물건들 많습니다. 저희가 챙겨드릴 거고요.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오늘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정보들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둘 거고요. 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역시 저희가 답변해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물건을 고르다 보면 네. 언제부턴가 수년 전부터죠. 계속 이제 작은 거 봐라. 작은 게 인기다, 대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했는데요. 네네네. 아직도 통해요, 대표님? 계속 이제 작은 것만 보다 보면 이왕 비싼 가격이면 큰 거 사도 낫지 않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자꾸 들어서요. 여전히 네. 소형이 대세입니까? 아파트면은 이제 30평형대까지. 예. 네. 25평은 시립주에서 한 2인 가구 살기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아파트 공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5평 아파트가 네. 실면적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8평만 딱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한번 구경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조금 답답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공법이 바뀌다 보니까 한 22, 23평이 나와요, 25평이. 그러니까 확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이제 공법상으로 정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테라스라든가 이런 면적을 이렇게 좀 넓힐 수 있는 게 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을 넣어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전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35평 아파트는 진짜 옛날에 40평대 아파트 크기가 나오고 그리고 25평 아파트는 거의 30평대가 25평이었으니까 두세 평 빠진 30평대 아파트처럼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큰 거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초이스할 때 투자도 투자지만 실구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속주의로 가시는 분들은 적은 평형대를 많이 이제 그 초이스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25평대도 충분히 살만하지만 33평 정도 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형 아파트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것을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33평대는 이제 실구입자들 입장에서는 내려 33평이 더 좋습니다, 사실. 근데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자가 25평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아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쪽은 아파트 자체가 소형 아파트가 더 많아요.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소형이 인기 많으니까 소형을 많이 하고 공덕은 그래도 옛날 방식으로 중대형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차이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중대형이 많은 곳이 좋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형은 이제는 아주 특수한 거 외에는 프리미엄이 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22평하고 한 33평대까지만은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전화를 주세요. 투자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실거주? 두 마리 다 찾고 싶다? 일단 전화 주셔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죠.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상담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기 제가요. 네. 작년도에 그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 12번지에 예. 대치 2단지 아파트 21평하고 예. 그 수서동 746번지 까치 아파트 15평을 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대치 아파트 21평은 제가 살고 있고 예. 까치 아파트 15평은 이제 그 전세를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떨런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뭐 2018년부터 요 근처에 뭐 개포 주공 재건축 뭐 하면서 뭐 좀 입주도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또 가격이 조정받지 않을까 싶어서 한 2년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상담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개포동 대치 2단지랑 수서동 까치 아파트 점검하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둘 다 한 1억씩 올랐을 텐데
예,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은. 예,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재테크를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그 대치 2단지, 그죠? 네. 예, 대치 네, 2단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뭐랄까 그 강남에 있는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 강남의 인프라를 다 사용하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위치도 강남에 있으면서 어떤 그 강남에 대한 인프라를 다 함께하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도 개포지구가 지금 이주를 하게 되면은 아직 이주 안 한 세대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2년 후에 뭐 아파트가 재입주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4, 5년 후가 될 거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그 아파트도 아직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굳이 지금 팔지 않아도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또 이런동의 수성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크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하고 그렇게 거리 차이가 많지 않죠. 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영향을 충분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주하지 않은 세대들이 있으니까 지금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 뭐 상황이 지금 수서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그 개발 베이스가 또 많이 깔려 있잖아요. KTX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가셔도 돼요. 2년 후에도 아직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항상 부동산은 변동이 있으니까 계속 물건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되겠죠. 강남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아직은 매도하지 말아라.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주 세대가 이주하게 되면요. 지금 이 강남의 2만 세대가 아직 이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파주까지 가격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심지 쪽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주 세대가 움직이면 바로 그 이주 세대가 움직이는 그날로부터 2, 3천만 원 가격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네,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 예, 계속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님 예, 예. 축하드리고요. 또 나중에 또 예, 궁금하다면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부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렇죠.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그 2008년도에 그 부동산이 한참 하락일 때 네네. 그 중랑구, 서울 중랑구 묵동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40평짜리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선 분양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어떤 아파트인가요? 예? 어떤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아, 중랑구 묵동자인데요. 묵동 자이? 예. 네네. 근데 그게 지금은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 알겠는데 네네.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한 그때 제가 프리미엄 빼고도 샀을 때보다 한 대략 1억 정도가 낮춰져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돈이 여기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지 손해를 보고서라도 네네. 아니면은 좀 더 두고 봐도 될 건지 궁금해서 문의 전화 드렸거든요. 예, 잘 주셨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랑구 예. 묵동에 있는 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예. 점검할게요. 예,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묵동에 지금, 묵동에. 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거주 하고 계세요? 네, 아니요.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아, 그럼 투자형으로 좀 매입해 놓으신 것 네. 같아요. 그죠? 네네. 그나마 좀 전철역 7호선 가까운 게 큰 예, 이제 예. 매력인데 사실은 어설프게 뭐 상기 쪽 이런 데 사시는 거 막 이런 거보다는 나홀로라도 예. 이렇게 7호선 라인을 사시는 게 더 좀 좋긴 합니다. 근데 네네. 워낙에 막 가격이 오름세 있던 분위기에 지금 네. 타이밍을 잘못 이제 사신 것 같아요. 좀 네, 아쉬움이 네. 좀 있는데 예, 예. 실거주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예, 예. 투자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갈아타기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 자체의 동네의 상황을 좀 보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뭐 자 볼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 전철역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지금 보시면 뭐 강원대학교도 있고 뭐 옆에 뭐 이제 전철 7호선도 흐르고 있고 7호선도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시겠지만 예. 지금 이제 중개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 구리라든가 아니면 저쪽 지금지구 진건지구라든가 어떤 신축 아파트들이 더 들어섬으로 인해서 외려 얘한테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좀 미쳐요. 그리고 네. 몇 평쯤 되시죠? 40평요. 아, 그게 또 단점입니다. 좀 아쉽네요. 너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30평대나 25평대 같으면은 굉장히 좀 실속적인 아파트다 이럴 수가 있는데 예. 40평이라서 좀 너무 아쉬워요. 7호선 라인이라서 수요자가 항상 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가격대에 대비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네. 하남도 그렇고 사실 이거 지금 현재 매가 얼마죠? 지금 매매가요? 네. 지금 매매가가 6억에서 6억 5천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6억에서 6억 5천. 네, 근데 이제 급매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좀 더 주면 네. 다른데 30평대 아파트 신축을 갈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평형이 크긴 하지만 그 평형 큰 사람들의 수요자가 좀 얄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 40평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30평대 신축을 그 네. 돈을 좀 더 주면은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하남이나 이런 쪽 같으면은 전철도 좀 5호선이 뚫리는 데다가 아예 신축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사람, 애들이 좀 많은데 평형이 좀 큰 게 필요하고 강남으로 출퇴근을 좀 해야 되는 근데 금액은 돈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물건이긴 해요, 이게. 근데 수요자가 그만큼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선에 거래하시고 융자 같은 게 없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로 갈아타게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예,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안타까워요. 바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판단 잘 내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수익은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손실은 줄일 수 있도록 그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거기 제가 무학재 하나 아파트에서 새를 살고 있는데요. 예. 근데 거기 산도 있고 뒤에 안산 산도 있고 네. 강남으로 출퇴근하기가 3호선이 너무 좋아서 거기 전세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네네. 전세값 올려주는 돈으로 매수를 실거주목적으로 하고 싶은데 음. 또 전세하고 또 매수하려니까 좀 생각이 어떤지 네네. 매수해도 되는지 전문가분하고 네.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아유, 예. 무학재 한화 아파트 한화 아파트. 말씀 네네. 주셨고요. 전세값을 올리느냐 아니면 이참에 그냥 사버리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점검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그 아파트 거기가 굉장히 약간 특수한 지역인데 제 지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3호선 라인의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기 굉장히 좋은 동선을 가지고 있고 3호선은 뭐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전철을 이렇게 타고서 다 강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예. 여기서 차로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 경복궁 보이죠? 그러니까 시청으로 네네. 나가기 되게 좋은 지역이고 어디로 가든지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늘 인기가 있는데 네. 워낙 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세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네. 그 뒤에 보시면 홍제 한양 아파트가 가격이 꽤 올랐어요, 그동안에. 네. 뭐 한 3, 4천 올랐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요 지금 요 아파트는 그래도 반영이 좀 덜 됐어요. 근데 예. 이제 물건도 잘 안 나오고 사실상 여기가 이 한양 아파트가 인기가 좋은 게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네. 어떤 게 있냐면 현실적으로 요 근처에 요렇게 사시는 분들 교육 때문에 한양 아파트를 많이 가거든요. 아이들 네. 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어디 학교를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한양 아파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단점이 주차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 한양 아파트가. 예. 그래서 여기로 입주해가지고 사시긴 하시지만
그 전쟁이죠, 완전히 주차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아파트가 그런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바로 네. 전철역 앞에 있는 데다가 좀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단지가 작긴 하지만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지어진 것도 조금 한양 아파트보다는 더 괜찮고 연식으로 네, 뭐 네. 이런 걸로 다 따져봤을 때 그래서 네. 수요자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당장 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아니 이걸 이제 전세로 사시는 것보다는 매수를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여기에서 이보다 더 괜찮은 가격대 만든 거 이 사방으로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무학재 쪽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너무 또 언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네. 지금 요렇게 이제 교육 문제로 한양으로 갔다가 여기서 살긴 좋아가지고 뭔가 움직이긴 딴 데로 움직이기 애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서 수요자가 네. 늘 있으니까 네. 당장 뭐 그냥 사셔서 전세로 말고 그냥 매입하셔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뭐 가격이 막 뜨진 않지만 빠지지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네. 아유,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됐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여쭤보실 부분은 없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문자를 통해서 또 저희 질문 접수 받고 있잖아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9456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송파구 잠실동에 푸름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망과 미래 가치가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어요. 송파구 잠실동으로 가겠습니다. 대형 호재들이 많이 있었던 곳. 최근 들어서 이런 질문 들어올 때마다 대표님의 답변은 있으면 사세요! 라고 했던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지역도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네.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잠실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잠실역 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잠실동을 얘기하는 건지 네. 잠실역도 있고 석천역도 있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발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현재 수요자의 레벨이 잠실보다는 가락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락 쪽이 원래는 네. 하지만 지금 제2롯데월드가 지금 앞으로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한전부지 개발이 같이 연결돼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집합이다. 그러니까 안쪽에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굉장히 더블로 진짜 사실이 숨어져 있다. 그럼 저기 그러니까, 사야 네. 되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요? 아니죠. 이게 전체적인 걸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셔갖고 헷갈리셨는데 자, 제가 딱 한번 저기 네. 딱 찝어주신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교집합적으로 네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아하. 잠깐만요. 요거 조그마한 동그라미 말고. 그렇죠. 이거 말고 예, 다시 한번 저도 지울게요. 어떻게 지우죠? ESC.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대표님 시간 여유 있어요. 그래, 요렇게 하시고 네. 또 요렇게 되는 어떤 교집합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동그라미는요. 잠실과 어떤 그 삼성동과 완전히 더블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근데 네. 재밌는 건 그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또 그 성수동이나 이런 게 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가시게 되면은 한강변에 대한 길 건너에 대한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마어마해질 곳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뭐 이것이 하루아침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돈이 됐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물스물 안에서 분명히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고 중요한 거는 수요자의 레벨, 임차인의 레벨이 기본 월급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제2롯데월드도 제2외국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이게 그 한국인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그 무역에 대한 우리가 그 무역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관광이죠. 관광에 대한 거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제2외국어 정도 하는 분들이 기본 월급 250만 원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월세가 60만 원, 70만 원 기본이었을 때 여기에 집이 지금 만약에 없어갖고 70만 원으로 올립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떨어져 나가갖고 저 성남까지 집을 얻으러 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집이 네. 워낙에 이제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70만 원 올려주고 살아버려요.
자기 수준이나 레벨이 되니까. 그러면 월세가 70만 원, 80만 원 올랐다는 거는 내 물건의 가치가 상승이 됐다. 그렇죠. 수익률로 계산을 역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돼 있는 곳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이게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물건이 있을까 싶은데요, 정말? 그렇죠. 워낙에 지금 많이들 짓는다고 하지만은 워낙 땅 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구축을 보셨다면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5년이 지나도 여기는 계속 개발될 지역이라서 5년 있다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산 사람도 돈이 됩니다. 사실상.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법에 의한 어떤 신축을 사심으로 인해 갖고 취득록세 면제 사항을 받아 먹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사셨을 때 아우 4년 동안 저 못 가져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4년 뒤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에요. 퇴직금 3억 가지고 무엇을 살지 몰라가지고 헤매시는 분들. 보통 1에서 7%, 1에서 2% 정도 예금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퇴직 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개발 베이스가 여기 바닥에 쭉 깔려있는 이런 곳을 그분들도 사고 싶어 하는데 지금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1년 이상은 더 이상 공급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게 땅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한 5, 6년 있다가 3, 4%의 수익률을 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통 일본이 지금 3%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매가가. 그러니까 3, 4%라고 해도 땡큐하고 사셔야 되는 그 시장이 올 때쯤에 가장 내 물건의 황금기가 온다. 3, 4년 뒤에. 네. 그러면 지금 굳이 임대사업자를 안 내가지고 나중에 취득록세도 안 돌려줘가지고 재산세에다가 종합부동산세에다가 여러 가지 분리과세 되지 않은 상태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세금적으로 다 그냥 뺏기느니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하셔갖고 2천만 원 미만으로 분리과세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민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합쳐가지고 16억까지 물건을 갖고 있어도 분리과세다. 전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각자 물건이 한 8개 합쳐가지고 부부가 32억까지 물건을 갖고 있어도 국가적인 세금은 굉장히 적단 소리예요. 그러면 현명하게 계산했을 때 이것은 1%들을 위한 거지 서민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역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구축이 아니라 신축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지었느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앞으로 수요자의 동선에 의해서 임차가 잘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분명히 보셔야 되고 혹시나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에 들어있다 물건이 숨도 쉬지 말고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열심히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적어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대표님 하나 더요. 네. 이게 우리 시청자님은 투룸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뭐 방 몇 개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죠. 최소한 이제 원룸은 이제 사기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지금은 제대로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제일 적게 물건을 쪼갰을 때 원룸이었을 때 6평이었는데 주차장이 이제 좁아지면서 투룸이 12평형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된 계기를 알게 되면 12평이기 때문에 방을 하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룸이 탄생한 건데 네. 가장 좋은 거는 6평에 사람이 살기 가장 안정적인 평형이거든요. 근데 12평이면은 가족이 일단은 신혼생활 하면서 살기 괜찮은 거예요. 안에 방 2개에다가 거실 정도 하나 있고 만약에 원룸이 있다 그러면 가격대가 맞으면 사셔야 돼요. 오히려 공급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원룸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이야기고 원룸이 있다면 사셔야 되는데 만약에 투룸이 있다 그러면 좀 널찍하게 금액적인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막 퇴직하시는 분들은 당장한 원룸이 필요하신 거고요. 5년 있다가 뭔가 퇴직하시는 분들은 투룸을 사셔갖고 차익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들 많으시죠?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돈 굴려야 되나 궁금하시죠? 여기를 이용하시면 도움됩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8월 1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날씨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세미나 열기도 굉장히 뜨겁겠어요, 대표님? 아유, 엄청납니다. 지금 자리가 후끈후끈 달아오를 것 없어가지고. 같아요. 글쎄 그냥 가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아이고, 안타까워요. 자리가 네네. 없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요즘 부동산 열기 엄청 뜨거워요. 아, 여러분들 이 분위기 느끼고 계신가요? 은근슬쩍 갔다가 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왕 간 거라면 끝까지 좀 공부하고 함께 으쌰으쌰 해보는 그렇죠.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주일에 2번 세미나 개최되고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매물 들여다볼까요?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2077-6394번 통해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오늘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지혜나우증 배우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갈까 궁금하시죠?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배우님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남구 대치동에 한티역 초역세권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시장조사차 이곳을 좀 자주 들리는 편인데요. 한 2달 전에 이쪽에 땅들이 고액의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좀 찾아봤더니 이쪽은 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개발을 본격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용역 검토를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쪽 땅들을 매집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근에서 바로 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 그런 투자 가치가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의 개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에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매물 열어볼게요. 김원준 팀장께서 오늘 2개의 매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느 곳입니까? 네, 오늘은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그리고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노리는 용산입니다. 그 용산 지역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양한 개발 호재와 대기업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한국 최고의 교통망과 접근성 갖춘 미래가치 정말 높은 용산구의 효창동 원룸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2015년 초 거래량이 폭증했던 지역, 강남과 강동입니다. 자, 왜 폭증했는지 그 이유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용산구 매물 궁금한데요. 효창동 매물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까지 공덕역이에요. 공덕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이번 달 중순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1억 3,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통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드릴게요. 효창동 매물입니다. 팀장님, 뭐부터 볼까요? 네, 사실 용산이기 때문에 교통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 지금 현재 용산 방문하시려면 1호선과 4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ITX, KTX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자, 앞으로 신분당선이 이제 또 이쪽에 연장될 경우 신분당선 그리고 GTX 2개 노선까지 총 8개, 9개 노선까지 다 이용 가능한 정말 교통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변이 아닌 서울 전역에 있는 다양한 산업 업무 단지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곳 매주 투자 노하우 하나씩 전달해 드리는데 오늘도 투자 노하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지역을 주시하라입니다. 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상관없습니다.
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을 주시를 해 보시면 그 지역의 투자 가치가 어떤지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특히 이곳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개발들이 예정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등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개발들이 예정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군기지가 이 지역을 가치를 좀 억눌러 왔지만 미군기지 개발 이전과 함께 다양한 개발들이 가시화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지금 설명드리는 효창동 주변에 효창 4호구역도 재개발이 이제 2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다양한 그런 수요층과 다양한 개발 사업들 그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 잠시 뒤에 따져볼게요. 현재 가치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볼 텐데요. 현재 이 물건 주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통 괜찮은지 하나씩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용산역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쪽 용산역에서 걸어서는 한 20분 정도 되겠지만 자, 마을버스 이용하실 경우 한 8분, 9분 정도면 용산역 바로 진행 가능하겠고요. 자, 이곳 매물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공덕역입니다. 자, 지금 지하철 노선도 펴서 공덕역에 어떤 노선 지나가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총 4개 노선 다니고 있습니다. 그 4개 노선이 또 어느 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서울에 있는 중요 사무 업무지구를 다 관통한다는 점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공항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자, 김포공항부터 인천공항까지 다 뻗어 나가는 그러한 또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또 6호선 정말 가까운 곳에 6호선 4-5분 거리에 이제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교통적인 면에서는 사실 용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대교들 이용해서 자, 편하게 이동 가능하시겠고요. 주변에 또 숙명여대와 다양한 초중고등학교 학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노리고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편의시설 주변에 다양한 그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곳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산업개발과 호텔 신라에서 한국 최대의 면세점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최대의 상점가가 되겠고요. 또한 서울역에 있는 다양한 마트들과 그런 또 이제 편의시설들 다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연환경, 정말 자연환경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교통편 좋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까지 갖춘 곳 만나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주변에 공원들도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개발 호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들 앞에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네, 역시 용산하면 미군기지 개발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겠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용산의 개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곳 효창동 옆에 위치한 그 미군기지 캠프캠 기지 같은 경우에는 63빌딩 높이 빌딩 8개 동이 들어서는 정말 초대형 개발이 진행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효창동의 그런 발전 가능성 또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또 용산역 인근에는 7성급 호텔 3개 동 들어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파크몰. 자, 오늘 또 투자 노하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자, 기업이 돈을 쓰는 곳에 투자하라입니다. 오. 자,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힘을 합쳤습니다. 자,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 자,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역 인근에 다양한 레미안이나 다양한 건설사들이 또 앞다투어서 개발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곳의 가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방문을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녹지 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2016년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 사업 자, 그리고 자, 미군기지 그 이전과 함께 용산 민족개발 사업 다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 최대 그리고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도심 속 공원을 갖춘 용산으로 변모하게 되겠습니다. 네, 한동안은 주춤했었던 용산인데 말이죠. 이제 개발 속도가 점차 박차를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해보게 됩니다. 건물 보러 갈까요? 이번 달 중순쯤 완료될 예정이라면서요. 거의 다 지어졌겠네요, 그럼? 네, 현재 내부 이제 그 마무리 공사 진행 중이고요. 실제 방문해 보시면 자, 어떤 크기인지, 자, 어떻게 내부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인테리어까지 다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감도 이제 올려놨지만 직접 방문해 보시면 내외관 다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 지금 7층 중 2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등기상은 지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2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제 언덕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아래층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자, 남향에 해가 잘 들고 이제 바람까지 잘 드는 그러한 곳에 위치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자, 같은 건물에 위치한 높은 층에 있는 건물들과 2천만 원, 3천만 원의 이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고 그런가 그 위층과 같은 더 높은 수익률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역시 최근 트렌드죠. CCTV와 이중 세이프티 도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자, 건물이 총 7층 높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내외부 단열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 공동역 인근에 다양하고 큰 오피스텔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들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큰 오피스텔일수록 관리비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이제 월급쟁이들은 어디에서 살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세대 주택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쓰는 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나 그런 이제 공과금 면에서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또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분석해 주세요. 네,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자, 같은 층, 같은 원룸 같은 경우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정말 큰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1억 1천만 원 예상되어서 실투자금 2,500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룸이다 보니까 수익성 따져보셔야겠죠. 이곳 이제 그 월세 보증금은 1,000에 5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 제외하더라도 연 수익률 한 300만 원 이상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로 따져본다면 약 8에서 9% 그 정도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용산 정말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들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서 자, 이곳 방문하셔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창동 매물 저희 점검해드렸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점검해드릴게요. 어떤 거 생각해 볼까요? 네, 최근 그 가계부채 절감 방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수익형 모델을 좀 그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한번 그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꼭 현장 직접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같이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마디 덧붙이시죠. 자,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효창동 매물 꼭 손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남구로 가시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22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금액 5,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요즘에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선호하는 지역이 극과 극으로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시는 분들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용산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에 투자를 해보셨던 경험이나 여기에서 어떤 큰 결과를 만드셨던 부분은 흔들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강남만 선호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강남구 대치동은 앞으로 현재 가치도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가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앞서 초반에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이곳은 이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한티역을 중심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현재 한티역을 가시면 초고층과 어떤 백화점 사이에 택시 차고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어떤 고물상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 개발을 목표로 했다가 박원순 시장 때 다시 계획이 변경됐는데요. 그게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3, 4년 후면 이곳이 개발이 가시화된다는 뜻인데요. 이쪽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대로변 쪽에 상업시설이 큰 고층의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종상향이 아마 기대되는 그런 매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 이곳은 개포주공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양재청을 뒤쪽으로 개포주공이 1차에서 8차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인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전월세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오른 거는 기본이고요. 반전세 원룸도 지금 보증금 1, 2천에 월세가 6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개포주공 영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는 도보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근무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과 선생님들이 이쪽에서 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로를 한 지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선릉역,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시장을 나타나고 있고요. 향후 삼성동이 개발했을 때는 더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향후에 이제 투자하신 금액 대비 200~30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매력 궁금합니다. 챙겨드릴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까 한티역에서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티역에서 천천히 걸어도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롯데백화점하고는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5대 백화점이 있습니다. 반포 신세계, 압구정의 갤러리아 현대, 그리고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곳 대치동의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3분 거리에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 아마 강남권에서는 누리기 힘든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또 인근에 도곡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수영장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를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현재 위치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경기 남부, 강남 남부에 길게 뻗어 있는 양재천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역시도 쾌적하다. 그리고 위치를 강조하는 것 중에 선릉하고 삼성이 한두 정거장에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쪽에 대로변에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요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테헤란로 주변에는 약간의 공해도 있고요. 또 이쪽에 들어가려면 규모도 작고 임대 금액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약간 피해서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대치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것은 매우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도 따져봐야 되겠죠. 눈여겨봐야 할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개포주공의 이주인데요. 1차에서 8차 중에 1차에서 4차까지가 소형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임차인들이 개포주공에는 80%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개포주공 2단지만 이주가 완료가 됐고요. 향후 3,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이주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다려지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금액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 정도의 개포주공 개발이 끝난다. 그러면 삼성동에 한전부지 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목표를 완공으로 하고 있지만 이곳은 2022년에서 23년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7, 8년 동안 지속적인 개발 호재를 끊임없이 받는 지역이고요. 이 매물이 있는 위치는 삼성역까지 도보로 25분,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큰 회사라든지 어떤 업무 시설이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투자 대비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가요? 네, 인근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인근에는 3, 4층 혹은 단독주택, 20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안에를 오피스텔 구조로 만들고요. 총 6층 건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거기에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안에도 저렇게 풀옵션으로 모든 가구나 어떤 붙박이장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오셔서 사시고 어떤 직장인들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 점검해 주시죠.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쪽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반지하도 보증금 1, 2천에 6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은 보증금 3천에 7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고요. 임대를 받으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들이 벌써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2억 1,500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원룸, 분리형 원룸들이 1억 7, 8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바로 한 3천만 원 이상이 올랐고요. 현재 이 정도 7평 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은 한 2억 3천 선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고 투자금을 살펴봤을 때는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면 이곳에 투자를 하시고 향후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2, 3년 후에 혹은 4, 5년 후에는 2억 중후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매수 시 유의할 점 챙겨주시죠. 네, 정말 백화점에서 정말 가까운지 그리고 선능이랑 삼성이랑 가까운지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물 대치동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도록 하시죠.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보 안내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물건은요. 암사동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6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1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로 가볼게요. 암사동입니다. 투자 포인트 팀장님 어떻게 설정해 둘까요? 네, 아까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릴 때 이쪽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실제로 2015년 상반기에 이제 거래량이 늘은 것을 보면은 자, 일단 강남과 강동이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 이제 워낙 그런 안정적인 수익과 그런 안전성, 그런 보험 같은 강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이곳 강동은 이렇게 이제 그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 자,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투자 노하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통계 자료를 활용하랍니다. 자, 지금 그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 줄여서 서울 2030 플랜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세미나 많이 다녀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앞으로의 서울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그것을 담은 기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 강동 같은 경우도 역시 서울 2030 플랜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특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길동과 이곳 남사동의 개발 호재를 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자, 꾸준히 거래량 상승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차익 희망하셨던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낮은 금액에 투자를 하면서 역시 역에 가까워야겠죠. 이곳 역시 역에서 1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소액으로 역세권에 투자하고 싶으셨던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세한 사항들 점검해드릴게요. 입지적인 여건 중요합니다. 교통부터 살펴주시죠. 네, 역시 지하철 노선 말씀드려야겠죠. 자,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자, 좀 빨리 뛴다고 하면은 1분 안쪽까지 이제 도달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또 아래쪽으로는 5호선과 8호선 지나는 자, 천호역 지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환승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환강 보이시는데요. 자, 이곳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 쉽고 빠르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고 백화점과 마트들 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호 뉴타운, 천호 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된다면 자, 상권적인 면이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세종대와 건국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쪽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들 정말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그 암사에서 이 대학들까지 자, 지하철 이용해서 3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 학생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원룸으로 이제 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도 다양한 초중 고등학교 잘 갖추어져 있고요. 다 그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그 한강공원 다 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정말 입지 좋고 자연 환경까지 좋은 그러한 곳이 되겠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살기 드문 동네죠. 하지만 앞으로도 개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앞서 잠깐 용어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되네요. 하나씩 살펴주시죠. 네, 일단 역에서 가깝다고 이제 말씀드린 만큼 자, 8호선 연장선이 개발이 대기 중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별내 신도시까지 길게 연장이 되는데요. 자, 공사 규모가 자, 1조 3천억 규모입니다. 자, 약
13km 이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연장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그런 또 개발 호재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이제 이 8호선이 지나가는 구리 산업단지 지나서 진건지구와 진건산업단지 그리고 별내지구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단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 어디에 터를 잡게 될까요? 자 이곳 가장 인프라 잘 갖추어지고 가장 가까운 이곳에 많이들 오실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다양한 산업단지들과 강동에 있는 다양한 또 상일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 그런 곳들이 또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 정말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또 인근 제2 롯데월드 또 이제 가깝게 있고 또 8호선이 다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제2 롯데월드의 개발 호재도 직접적으로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호선과 9호선 연장으로 자 이곳에 근무하는 그런 이곳에서 이제 8호선과 9호선 라인에 근무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배우지로서 더 각광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재건축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꾸준한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여 팀장님, 건물이 가진 매력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 예정인가요? 네, 이곳 같은 경우 좀 건물이 상당히 크게 지어지는데요. 자, 8층 높이의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그리고 다세대 주택까지 구성된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일반 원룸보다 더 튼튼하게 잘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주차장과 주차 타워 설치되고 또 이제 주차 공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풀 옵션이기 때문에 자 이곳 바로 거주하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학교의 학생들 이곳에 입주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단지 근무하는 직장인들까지 자 이곳에 오시면 자 몸만 오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2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 활용하실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2천에 45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따져 본다면 약 한 1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암서동 매물 점검해봤어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어떤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 이곳 직접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요. 자, 이곳뿐만 아니라 자, 이곳에서 한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강 공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가를 또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강동구 암사동까지 다녀왔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매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준공일이 완료 좀 여유가 있더라도요. 직접 가보세요. 직접 가보셔서 눈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이곳으로 일단 전화 주세요. 2077-6394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지혜나우징 배운용 소장 두 분과 함께 했네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